실질적으로 사실은 현장에서 오늘 이제 교제를 좀 하길 제가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제일 먼저는 체력의 한계를 겪죠. 지금도 피곤합니다. 일단은 피곤함, 체력의 한계. 또 사람들이 연합을 하는 그 자리는 아무래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데 그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들, 또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컨퍼런스보다 네트워킹 된 팀들끼리 노하우가 공유되어지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계속 탈출을 하는 거예요. 옥상에 가 있고, 어디 물두멍 뒤에 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팀에서 초등학생들을 관리했던 분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이 이탈하고자 하는 시간에 간식 타임을 갖는다. 애들이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또 고등학생을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애들이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너무 놀아요. 그랬더니 단어 시험을 점심 식사 직후에 봐라. 그러면은 점심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단어 외우고 있다. 뭐 이런 되게 실질적인 노하우들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사실은 점심시간 직후에 단어 시험 봐요. 저녁 시간 직후에 단어 시험을 봐요. 그리고 발바닥을 때려줍니다. 그럼 잠이 엄청 깨요. 근데 애들이 그걸 이제 시험이 어쨌든 있으면요. 여러분, 저녁에 시험이 있으면 오전은 좀 놀아요. 또는 오전에 시험이 있으면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서 오후에 놀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 시간으로 딱 끼면 점심시간에 애들 다 단어장 들고 다녀요.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그런 되게 현실적인 노하우나 문제들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네트워킹이 좀 많이 되어 있으면, 대안학교 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하거든요. 이 자료를 어디서 찾지? 그런데 여기 전국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역 로드맵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대다수 그 컨퍼런스를 저희가 참여하시라고 좀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컨퍼런스를 참여하시라는 건, 이게 이제 본부에서도 항상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런데 본부 컨퍼런스를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 본부로 누군가가 와야 되죠. 그래서 좋은 건 각 교회에서 또는 노회에서 여러 연합으로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초청을 하면요. 그쪽에서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한 사역,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은 관심 있지만 지금 당장 사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 교회에 이 니즈가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가 세워진, 리뉴젠이 세워진 곳으로 신입생으로 또 유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애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지는 않아요. 부모님이나 목회자분들이나 지도층에서 결정을 해야지 아이들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잘 활용하셔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저기 어디 쪽으로 갔었죠? 거기 제 지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한 7군데인가 교회가 모였어요. 그런데 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상은 없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신입생들이 엘베델인가요? 좀 이렇게 몇 명이 가게 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컨퍼런스를 본부에서도 하지만, 각자의 교회나 또는 그 지역에서 개최를 좀 하실 수 있다면, 부산팀이 그런 걸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부산팀이 부산에 있는 것 본인 노회와 거기에 연결된 분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컨퍼런스를 해서, 실제 부산으로도 많이 입학을 했지만요. 부산 지역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친척이 저기 어디 딴 지역에 살아서 진주로 학교를 입학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비전의 나팔을 불어주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제가 순천에서 어떤 강연을 했는데, 서울에서 같이 이거를 알고 계시던 분이 자기 여동생이 순천에 살아서 그 여동생이 이쪽으로 해서 순천 세로에 입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이걸 몰라서 사실은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부모 교육을 좀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좀 더 깊게 이 사역의 의미와 메리트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접촉점을,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exposure를 하는 거, 그러니까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처럼 실제
실제 비전에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로 흡수되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총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 사역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목회자 세미나로 이제 아시는 분들을 좀 초청을 해주시거나 실제 교회에서 지역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총사님 이번에도 그 대구 지역에 대구 경북 합동측 전체 노회의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컨퍼런스로 가셔요. 저도 저번에 전주 새소망도 사실은 그렇게 갔던 거죠. 그렇게 이제 강사로 가다 보면 그 지역에서 학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연결되지만 거기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이런 사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사역 지원으로도 많이 연결이 되시기도 하고 또 아이를 보내야겠다라고 이런 것들도 이제 결단을 하시니까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동원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캠프가 저희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지금 안보인 같은 경우에도 영어 캠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지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볼까? 이런 사역들은요, 저희가 사역에 여러분을 동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루트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 과정을, 우리가 이제 CBOP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놓은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연히 CBOP가 맞고요. CBOP, 그리고 또 부모대안학교를, 부모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역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핵심, 이 사역의 반은 부모 교육입니다. 반은 부모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봐도요, 디렉터나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은요, 좋았다가도 오늘 싫어요. 오늘 막 웃으면서 잘 지내는데 엄마랑 전화하면서 운다니까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금까지 웃고 너 지금 피자 먹었잖아. 근데 그럼 엄마는 피자 먹었다는 사진을 믿을까요? 애 목소리에 우는 소리를 믿을까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비전에 동참돼서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인드로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나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트리플 스쿨을 다 개관 강의처럼 해놓은 겁니다. 트리플 스쿨을 60강으로 개관 강의로 약 한 15분씩 짧게 찍어 놓은 강의고요. 영단속은 이게 영어로 기본적으로 좀 진행되어지는 행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부모님들도요. 저희는 영어 온택 과정이나 계속 영어를 접촉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저희 찬양도 막 영어로 진행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서히 부모님들도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글로벌화 되어져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트리플 스쿨 과정이라든지 온택 회화라든지 여러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www.imrunning입니다. .co.kr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 컨텐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얼마나 배우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CBOP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배움이 일어나야지만 아이들을 더 세워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과정을 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두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 사역을 할 사람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웬만한 성도들을 다 함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쉐어링도 하고 나눔도 하니까 오히려 진짜 교회 성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CBOP가 학교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직분자 코스로 지금 넣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수원의 어떤 한 교회는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부교육자분들과 전도사님들을 다 이걸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CBOP는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는 실제 교육 선교사 과정으로 나와져 있어요. 여기로 나와 있네요. 요거는 실제 교육 선교사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이제 교육 선교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걸 라이트 과정이라고 이름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CBOP의 라이트 과정이 생겼어요. 라이트 과정은 뭐냐면 학교를 하실 분들 학교 행정은 다 뺐고요. 학교 행정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같이 하면 좋겠는데 트리플과 그리고 공동체 영성의 강의들을 넣어서 전반적인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MBS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가까이가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이 이걸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맥락과 비전이 동의가 되어지니까 성도님들이 왜 이제 우리
장두진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장두진 목사님이 목회자 담임 목회자로서 결단을 해서 어떤 결단이냐면 성도들을 이걸 시켜야겠다. 그러면서 CVP를 시키셨어요. 공부를 하게 했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쉐어링하고 하는 것들을 3개월간을 계속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거의 뭐 부교육자 수준으로 연합과 사역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컨설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부의 컨설팅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큐베이팅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WSS 입학하는 것과 이제 리뉴젠을 협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빙 스쿨도 갈 수 있고요. 1차 공동체, 2차 공동체, 3차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이 쭉 연결될 수 있게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역을 열어서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열방 선교를 꿈꾸는 열방 센터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